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윤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기 초대를 받고 이렇게 큰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락을 했었는데 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는 상무님들이시나 아니면은 교수님들 보면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따로 받으시나. 전 좀 버벅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한국말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여기 삼성 리서치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태수 상무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미팅할 때도 뭐 복잡한 거 있으면은 다 한국말로 했어가지고 영어가 좀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편한, 그나마 잘하는 한국말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Academic Research from Offensive Research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사실 드릴 내용은 제 연구에 관련된 좀 테크니컬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번 SSTF 주제에 맞게 저희 해킹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큐리티 이노베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가, 특히 학계 연구 측면에서 어떤 혁신들을 불러올 수 있는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뭐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나 이제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고 좀 해킹을 많이 했었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해킹 동아리인 곤이라는 곳에서 뭐 회장을 하기도 했고, 뭐 데프콘 CTF, 폰투온 이런 해킹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아카데믹 리서처, 학계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우수 학회들에게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이 좋게 유닉 시큐리티 OSDI라는 좋은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1년부터 지금 카이스트에서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고요. 이번 사실 주제가 이거라고 하시더라고요. Hackful Security: How Hacking Drives Security Innovation. 사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실 이름이 그래서 해킹랩입니다. 그래서 저 연구실 이름 지을 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카이스트에 시큐리티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미 좋은 이름들을 사실 다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나의 근본이 뭐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해킹으로부터 연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이름을 좀 임팩트 있게 해킹랩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실 이름을 해킹랩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Academic Research from Offensive Research라고 이름을 하긴 했지만 제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또 힙합을 좋아하기도 해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짓기는 했지만 이거를 해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해킹이랑 아카데믹 리서치는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해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타겟에 스페시픽한 부분들이 있고 좀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경험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이거를 아카데믹 리서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좀 더 제너릭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내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것들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킹하는 사람이 나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크롬에서 뭐 버그들을 찾아서 뭐 버그 바운티로 돈을 많이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아카데믹 리서처 입장에서는 잘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카데믹 리서처와 해커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해킹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지식들로부터 좋은 아카데믹 연구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좋은 해킹 연구 같은 걸 했을 때 그것을 아카데믹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질문을 좀 하거든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왜 내가 이 버그를 찾을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는데 이 컴플리케이티드한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버그가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성질이 있는 건가? 특이한 버그인 건가?
그래서 이것들이 기존에 있는 버그들과 어떤 독특한 차이점들이 있는가? 사실 취약점 자체의 독특성이 있으면 그걸로도 좋은 아카데믹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 플로우나 디자인 버그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자체로도 좋은 아카데믹 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런 연구인데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취약점들을 찾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동으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학계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해킹을 기반으로 이제 연구들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킹이 아카데믹 리서치를 드라이브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저희가 이제 해킹을 함으로써 얻은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아까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해킹이라는 것을 아카데믹 연구로 발전시킬까 하는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냐면 해킹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깊은 이해에 대한 예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맨 처음 하는 거는 컨셉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일 건데 소위 공룡책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뭐 스케줄러가 뭐 어떻게 되고 뭐 파일 시스템 어떻게 되고 시스템 콜 어떻게 되고 오케이 컨셉 이해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한 게 뭐 시스템 콜을 뭐 커스텀 시스템 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시스템 콜이 불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커널에 대한 로우 레벨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커널을 진짜 해킹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한번 짜본다. 뭐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커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것을 짜봄으로써 이 로우 레벨에서 지금 커널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컨셉이나 이런 시스템 콜 같은 걸 짰을 때는 몰랐던 로우 레벨한 지식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커널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걸 한다 하면은 버퍼 오버플로우를 한 다음에 이제 유저 레벨로 리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저 레벨로 리턴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시스템 콜 같은 걸 짜면은 그게 컴파일러들이 다 해주고 막 뭐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이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익스플로이트 짜는 경우에는 뭐 페이지 테이블이니 뭐 iReturn이니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로우 레벨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시스템을 좀 더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시큐리티적으로 좀 더 틀어서 보는 어드버서리의 관점으로 시스템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시스템을 뭐 예를 들면 10년 개발하고 20년 개발하고 하면은 좋지만 그것들을 개발할 사실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 하면은 우리가 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고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한번 해킹을 해보는 경험 같은 것들을 가지면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 같은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의 예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킹으로부터 이제 아카데믹 리서치로 발전을 시켰던 경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해킹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에 관련되거든요. 힙을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 그 공격하는 기법들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해킹을 하다 보면 이런 기법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테크닉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이 두 개의 아카데믹 리서치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아크입이라고 하드쉽
힙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건데요. 아크힙이라는 이제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자동으로 찾을 것인가, 유센스 시큐리티 2020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익스텐드해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얼로케이터가 아니라 보안이 적용된 시큐어 얼로케이터에서는 어떻게 자동으로 찾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 하드쉽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웍에 대해서 그냥 하이 레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크힙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킹을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CT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Capture the Flag 해킹 컴피티션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건데,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게임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벌너러블한 프로그램 같은 걸 공격을 하고 하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플래그 같은 걸 따고 해서 점수 같은 걸 얻는, 아마 많은 분들도 친숙하실 그럴 시스템인데요. 이제 저도 CTF 같은 걸 많이 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경 지식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리얼 월드 익스플로이테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제가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힙 vulnerability, 예를 들면 double free, use after free, 그다음에 오버플로우 같은 취약점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공격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얼로케이터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얼로케이터를 공격하는 방법을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얼로케이터에만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크닉 같은 걸 개발을 하면 그게 어플리케이션 인디펜던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이게 매우 파워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off by one, null byte overflow 같은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바이트만 오버플로우가 나는데 심지어 그 한 바이트도 컨트롤러블 하지 않은 널로 오버플로우가 되는 그런 취약점의 형태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함수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arbitrarily code execution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매우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CTF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 엑심 메일 서버나 왓츠앱, 그다음에 VMware 같은 것들을 해킹을 하는데도 이런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해킹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친숙하실 거예요. How to Hip이라는 이제 GitHub 레퍼지토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SB의 Shellfish라는 팀에서 각 버전별, 리눅스 버전별로 이제 어떤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 이 버전에서 유용한가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다양한 이제 공격 기법들이 있는데요. 공격 기법들이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House of 어쩌고 저쩌고, House of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약간 historical한 리즌이 있거든요. 이제 House of 머시기로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테크닉들도 다 House of 머시기로 짓기 시작했는데, 여튼 이런 테크닉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좋은 학계 연구로 이제 이 해킹에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온 것이 저희 연구인 아크힙이고요.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에 대해서 혹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의 예제 중에 하나인 unsafe unlink라는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ptmalloc2라고 불리는 얼로케이터는 리눅스의 기본 얼로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기본 얼로케이터에 이제 unlink라는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ptmalloc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ree 리스트를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을 이제 내부의 청크에다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D라고 불리는 게 이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포워드 포인터를 말하고요. BK라고 말하는 것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백워드 포인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은 이제 프리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청크가 있고 FD가 이제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고 그
앞에 거에 이제 그 전 것이 이제 BK가 그 전 거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애를 빼내는 과정, 언링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반적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P의 FD의 BK를 P의 BK로 바꾸고 P의 BK의 FD를 P의 FD로 바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노드를 빼내는 과정을 이제 언링크라고 부르고요. 이제 좀 더 비주얼리 보여드리면 이제 P의 FD의 BK를 P의 BK로 바꾸고 P의 BK의 FD를 P의 FD로 바꾸면 이제 중간 노드가 이제 그 댕글링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거를 이렇게 세이프하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뿅 하고. 그래서 unsafe unlink라고 부르는 그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 메모리 커럽션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오버플로우 같은 게 있다. 오버플로우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내부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fd 값을 뭐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의 어드레스로 바꾸고 bk의 값을 어떤 뭐 특정한 eve란 밸류로 바꿨다. 그리고 그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곳 내부에 어떤 펑션 포인터 같은 게 예를 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pfdbk p equal pbk라는 이 코드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이 펑션 포인터를 우리가 원하는 eve이라는 값으로 바꾸는 걸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arbitrary write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메모리에 어떤 값을 쓸 수 있는 프리미티브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 프리미티브가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강력한 프리미티브로 underlying allocator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언링크 메커니즘을 이용한 공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많이 옛날이긴 한데요. 제가 해킹을 막 배웠을 시절만 해도 이제 그냥 힙 오버플로우 터진다. 그러면 그냥 이 메커니즘으로 그냥 모든 뭐 쉘 따고 다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큐리티 체크 같은 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시큐리티 체크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이 커럽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꼭 유지되어야 하는 인베리언트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정상적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P의 FD의 BK가 항상 P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링크 하기 전에 이거를 체크해서 기존과 같은 취약점들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이패서블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조금 더 복잡한 청크들을 만들면은 이것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arbitrary write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한 뭐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이 체크들을 다 바이패스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malicious 액션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리유저블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을 이제 매뉴얼리 발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랙 매거진들이나 뭐 블로그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구글 리서치 같은 데서도 구글 프로젝트 제로 같은 데서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분석들이 다 매뉴얼하고 애드옥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얼로케이터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어널리시스들은 어떤 특정 얼로케이터들에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것들을 다 매뉴얼리 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tmalloc2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기본 얼로케이터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티클들이 있지만 이제 뭐 tcmalloc 뭐 jemalloc 같은 이런 애들은 뭐 거의 아티클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얼로케이터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얼로케이터들을 만들었지만 그 얼로케이터들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뉴얼 분석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얼로케이터의 구현이 바뀔 때마다 분석을 다시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ptmallo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read local cache라는 새로운 피처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또 보고 또 분석하고 그러면 또 들어오면 또 보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리서치 퀘스천은 이런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어떻게 자동으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인 아크이브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퍼징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스페이스 서치를 하는데 그 스페이스 서치를 하면서 이제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이 스테이트를 서치를 하다가 어떤 특정 시퀀스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것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고요. 뭐 사실 말은 쉽지만 다양한 이제 테크니컬 챌린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서치 스페이스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기에는 너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 과정 자체가 매우 이피션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이피션트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퍼징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근본이 efficiency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서치를 할 때 우리가 efficient 하지 않으면 이 fudging이라는 어프로치의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이 exploit 이 힙 시퀀스가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efficient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라지 서치 스페이스를 이제 줄였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서치 스페이스를 그냥 단순히 보면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일으키려면 일단 일반적인 그 레지메트한 힙 액션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한다든지 디얼로케이션 한다든지 아니 힙에 무언가를 쓴다든지 아니 힙 외에 어떤 영역에다 무언가를 쓴다든지 이거는 프로그램의 동작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레지메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메트하게 할 수 있는 액션들이고요. 이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커럽션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커럽션도 저희의 스페이스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리된 메모리에 무언가를 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프리를 한 거를 다시 프리를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힙 영역이 아닌 곳을 프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을 때 이 전체의 이제 그 시퀀스 오브 힙 액션들이 만드는 것이 저희의 서치 스페이스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멜록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사이즈 t가 들어가는데요. 64비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2to the 64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도 매우 큰 서치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힙에 무언가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쓸 때 이제 어디에 쓸지 그 인덱스에 관련된 값도 필요하고 어떤 값을 쓸지에 대한 값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들이 이제 힙 액션들이고 이것들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퍼뮤테이션들이 만드는 이제 서치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솔루션은 뭐냐면은 이제 모델 베이스드 서치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얼로케이터 인디펜던트하게 다양한 얼로케이터에서도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얼로케이터에 국한된 디자인이 아닌 얼로케이터들이 대부분의 얼로케이터들이 거의 다 쓰는 어떤 디자인 패턴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것에 기반하여 저희가 이제 이 서치 스페이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서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얼로케이터들의 커먼 디자인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줄였고요. 이제 커먼 디자인들이 뭐가 있나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얼로케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비슷한 패턴들이 뭐가 있나를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커먼한 디자인이 뭐냐면 비닝이라는 겁니다. 비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힙 청크들이 있을 때 그 힙 청크들이 다른 사이즈들의 청크들은 다르게 관리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게 사실 intuitively 매우 그 인투이티브한 디자인 초이스고요. 왜냐면은 이제 스몰 청크, 되게 작은 청크, 예를 들면 뭐 64바이트, 32바이트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성되고 많이 딜리트 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런 작은 메모리들이 많이 할당되고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를 늘리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엄청 큰 사이즈, 예를 들면 뭐 메가바이트 단위의 어떤 청크들을 할당을 한다 했을 때는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잘못 관리를 하면은 이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청크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청크와 큰 청크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핸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핸들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비닝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눅스의 ptmalloc 예제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빈들이 있는데 뭐 fast bin과 small bin이 있는데 fast bi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free chun크들 사이에 머지를 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크를 X와 청크와 Y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합쳐서 더 큰 청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스몰 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됐는데 뭐 라지 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작들,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에선 또 다른 동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비닝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퍼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2to the 64 스페이스에서 그냥 사이즈를 유니폼리 뽑았을 경우에는 이 패스트 빈에 할당되는 메모리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겠죠. 왜냐면 이제 128보다 낮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그냥 유니폼리 뽑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어떻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냐면 이제 그 어떤 사이즈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이제 exponentially 떨어진 그룹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냥 2 to the 0부터 2 to the 5, 2 to the 5부터 2 to the 10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뽑을 때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라 이 사이즈 그룹을 먼저 뽑고 이 그룹에서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패스트 빈 같은 작은 사이즈의 그룹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이제 구성을 했지만 이 사이즈 그룹 같은 경우 임의로 구성했지만 사실 이 그룹에 뭐 정확하고 말고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의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패스트 빈 이런 작은 사이즈의 그룹들에게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거지 어떤 뭐 큰 사이즈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뭐 특정한 막 값의 어떤 그 청크가 나오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퍼징이라는 형태로 다 랜덤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은 사이즈의 그룹들에서 좀 더 많은 그 청크들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 자체로 다양한 얼로케이터들을 다 테스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얼로케이션 사이즈들의 이제 그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찾은 다른 이제 커먼 디자인이 어떤 거냐면 카디널 데이터, 인플레이스 메타 데이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카디널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청크에 이제 대부분의 메타 데이터들이 사이즈나 포인터 같은 값이 들어있지 뭐 랜덤한 밸류가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매우 인투이티브한 디자인인데요.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값을 막 집어넣는다, 뭐 메모리 라이트를 하나 더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이 프로그램 자체에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얼로케이터들은 자기들의 메타데이터가 사이즈나 포인터 같은 값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플레이스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은 메타데이터를 어디에 넣을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넣을 때 대부분이 어디에 넣냐면은 이 청크의 시작이나 끝에 넣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매우 인투이티브한 디자인인데 이거 같은 게 캐시 로컬리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크의 앞과 뒤가 일반적으로 청크를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접근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캐시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앞과 뒤에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쓰고 읽을 때 캐시잇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적인 것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본 대부분의 얼로케이터들은 이 청크의 앞과 뒤에 메타데이터를 넣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을 활용을 하면 어떤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스페이스를 서치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힙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식하게 하면 I 같은 경우에도 막 모든 그 인덱스가 될 거고 밸류 같은 경우에도 모든 밸류가 될 건데 이 밸류를 일반적으로 랜덤한 밸류가 아니라 뭐 사이즈에 관련된 밸류 아니면 어떤 포인터에 관련된 밸류 같은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데드비프 같은 그런 랜덤한 밸류를 넣어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랜덤 사이즈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청크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크의 어드레스나 아니면은 버퍼 어드레스나 아니면 이 그 청크를 담고 있는 어레이의 주소나 이런 것들 이런 의미 있는 값들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런 이제 쓸데없는 그런 랜덤한 값 같은 거를 안 넣어줘도 충분히 얼로케이터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앞과 뒤에만 이제 저희가 포커싱을 하면 되고요. 뭐 중간에 있는 뭐 13347과 같은 그런 이제 임의의 인덱스를 테스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고 나서 우리가 어떤 힙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그 시퀀스가 과연 익스플로이트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실제로 익스플로이트를 만들면은 이게 진짜 쓸모 있는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풀 익스플로이트를 만드는 거 오토매틱하게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좀 된 그거긴 한데요. 달파 CGC 컴피티션이라고 이제 그 미국 국방성에서 했던 뭐 해킹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컴피티션이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뭐 이제 CGC2 같은 게 열린다고는 들었는데 그 시스템 그 컴피티션에서 실제로 힙 버그가 오토매틱하게 익스플로이트 된 경우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힙 버그를 자동으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풀 익스플로이테이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심볼릭 익스큐션 같은 그런 좀 되게 복잡한 이제 테크닉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버그를 익스플로이트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몇 초가 걸리고 몇 분이 걸리고 심지어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니피션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원하는 이 퍼징의 퍼포먼스를 맞춰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어떤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을 수 있는데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는 쓸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으로 풀 익스플로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풀 익스플로이트가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실제로 풀 익스플로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impacts of exploitation이란 거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그 security implication을 가질 수 있는 인베리언트가 브로큰 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로케이터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인베리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메모리는 항상 이미 얼로케이티드 된 메모리와 오버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지금 얼로케이트한 메모리가 다른 청크와 오버랩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버래핑 청크라고 부르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청크의 데이터를 저희가 커럽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글로벌 데이터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영역에 얼로케이트가 된다 하면은 이제 이미 청크 얼로케이션이 가능해서 이 글로벌 데이터를 커럽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베리언트는 어떤 거냐면 얼로케이터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메모리 외에는 건들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에 힙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힙만 건드려야지 힙 외의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것들을 건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arbitrary right나 아니면은 뭐 값을 컨트롤할 수 없는 restricted right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디텍트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냥 이제 각 얼로케이션마다 그냥 오버래핑이 됐나 안 됐나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arbitrary right, restricted right를 체킹을 하되 이게 매우 efficient하게 디텍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워크 자체가 이제 퍼징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efficiency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한 방법이 이제 섀도우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외부에 쓸 때마다 그것과 또 동일한 이제 섀도우 메모리에다가 값을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얼로케이션 할 때 그 얼로케이션 값을 기록을 한다 하면은 섀도우에도 동일한 값을 기록을 하고 우리가 버퍼에다 어떤 값을 쓴다 하면은 이제 버퍼의 섀도우에다가도 동일한 값을 쓰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저희가 어떤 뭐 힙 액션들, allocation, deallocation, 힙 라이트, 버퍼 라이트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할 때마다 과연 이 섀도우가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의 메모리를 바꾸는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는 이제 섀도우를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섀도우와 원본 메모리가 깨질 수 있는
구간은 어디밖에 없냐면은 그 얼로케이터의 인터널에서 이 외부 메모리를 건드리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얼로케이터가 이상 동작을 하여 이제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되는 메모리를 건드렸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C 코드로 된 proof of concept을 만들고요. proof of concept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제 POC를 델타 디버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미니마이즈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제 그 힙하퍼라는 기존 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 얼마나 나은가, 그리고 이제 이 아크입이라는 어프로치 자체가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얼로케이터에 인디펜던트하게 동작을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얼로케이터에 인디펜던트하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기를 원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PTmalloc2에서 5개의 새로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툴인 힙하퍼는 다 찾지 못했던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이었고요. 이제 힙하퍼라는 기존 툴 같은 경우에 왜 이것을 찾지 못했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근본하는 기술이 뭐냐면 심볼릭 익스큐션과 모델 체킹이라는 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퍼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라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양한 얼로케이터들을 테스팅했는데 이제 그 PTmalloc2가 아닌 PTmalloc2와 연관이 없는 얼로케이터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찾을 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보안이 강화됐다고 알려진 이제 얼로케이터들에서도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안전하다고 알려진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그 시큐어 로케이터가 어떤 거냐면 다이하더랑 MImalloc Secure라는 건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큰 청크에서 더블 프리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오버래핑 청크가 발생을 한다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다이하더랑 MImalloc이라는 두 개의 다른 얼로케이터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MImalloc 개발자한테 뭐 다이하더 보고 만들었냐라고 했는데 MImalloc 개발자가 안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를 분석해 보니까 진짜 안 그랬던 게 어떤 거냐면, 다이하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 자체가 없었고요. MImalloc 같은 경우에는 체크 자체가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Imalloc의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에 저희 이제 아크입이 만든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이게 실제로 아크입에서 나오는 그 automatic generated 된 이제 그 힙 exploitation 테크닉 POC 코드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DLmalloc이라는 이제 PTmalloc2가 DLmalloc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DLmalloc에서만 동작을 하는 이제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발견을 했는데,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아비트럴리 청크를 만들 수 있는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테크닉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짧게 보기에도 매우 이제 이거를 트리거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한데요. 실제 루트 커즈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트리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큰 사이즈 얼로케이션을 해서 이 non-contiguous bit라는 걸 킨 다음에 뭐 mmap을 부르게 한 다음에 언더플로우를 일으켜야 막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저희 생각으로는 매뉴얼 어널리시스로는 매우 놓치기 쉽고,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메소드의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구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아크입을 저희가 Secure Locator Extend한 하드쉽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이제 해킹을 하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Secure Locator라는 게 매우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LVM에서 개발한 스쿠도라는 얼로케이터도 있었고, 그다음 윈도우즈에도 이제 시큐리티가 적용된 힙 얼로케이터, 뭐 크롬에도 뭐 파티셔널 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큐어 얼로케이터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시큐어 로케이터들이 다양한 시큐리티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청크들이 붙어 나오지 않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버퍼 오버플로우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즈 애프터 프리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리유징 되는 걸 막는다든지, 힙 스프레이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클레임, 그러니까 주장은 되었지만 사실 테스팅 되는 거를 보면은 되게 단순한 테스트로 이제 테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뭐냐면, 실제로 얘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시큐리티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냐, 이게 질문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 다이하더에서 봤듯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봤거든요. 왜냐면 다이하더는 시큐어 로케이터라고 했지만 더블 프리에 취약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아크입에서 저희가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입 같은 경우에는 힙 액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abnormality를 저희가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proof of concept을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요. 이제 하드쉽에서 가장 이제 큰 챌린지가 뭐냐면 랜더마이제이션을 핸들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큐리티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랜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랜덤을 어떻게 서포트할지, 기존의 아크입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한 비헤비어를 저희가 가정을 했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랜더마이즈드된 비헤비어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각 이제 힙 액션들마다 훅을 달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임의의 분석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려서 확률을 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oof of concept generation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 델타 디버깅이라는 기술 자체가 deterministic behavior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statistical significance 델타 디버깅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시큐리티 프로퍼티들을 뭐 거의 100라인 이내에서 대부분 테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였고요.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그리고 이제 델타 디버깅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POC가 있을 경우에 하나를 지운 다음에 얘가 실제로 이제 여전히 석세스한가, 여전히 업노멀한 비헤비어를 나타내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나타낸다라면 이 액션 같은 경우 리던던트한 액션이니까 지워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 하면은 리던던트하지 않으니까 안 지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블리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 델타 디버깅이 랜덤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지우고 돌렸을 때 언제는 석세스를 하고 언제는 페일리어 하기 때문에 앰비규어스한, 애매모호한 답변이 생깁니다. 이 액션이 리던던트하다고 어떨 때는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리던던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쉽에서는 이제 statistical significance를 넣은 이제 델타 디버깅을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그냥 뭐 옳다 그르다 true false를 뱉는 게 아니라 확률을 뱉고, 하나를 지운 다음에 똑같이 확률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확률 샘플링이 statistically significant하게 다르냐 안 다르냐를 통해서 얘가 리던던트 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개의 오픈소스 시큐어 알로케이터에 적용을 했고, 이제 뭐 10개의 버그를 찾고 5개는 픽스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예제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statistical data debugg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리디한 방식, 그냥 에버리지만 테스팅하는 방식에 비해서 더 작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디터미니스틱한 비헤비어를 가정한 델타 디버깅에 대비해서는 더 큰 리프로듀서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랜덤한 환경에서 더욱더 잘 적용하는 미니마이제이션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CV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의 대부분의 모든 연구들이 다 directly, indirectly 해킹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연구, 해킹에서부터 아카데믹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Capture the Flag, CTF 같은 것들을 뭐 너무 많이 나가지는 말고 뭐 적당히 나가자라고 이제 좀 이제 그 제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라고 그 국정원에서 열린 이 사이버 공격 방어대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데프콘 같은 데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캡처 더 플래그를 통해서 해킹 기술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여기 삼성에서도 이제 해커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제
저번 주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CTF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해킹 지식을 익히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 익스플로잇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원데이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RC 뭐 VA 취약점들 아니면 뭐 SMB 고스트 뭐 배드 바인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익스플로잇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로데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찾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제로데이들을 찾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이 버그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고 이 버그가 기존에 있는 버그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아니면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시스테마이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답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아카데믹 연구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였냐면 해킹과 아카데믹 리서치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해킹과 아카데믹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차이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킹으로부터 좋은 아카데믹 리서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제목처럼 Hackful Security: How Hack Drives Security Innovation 이라는 것처럼 그 Security Innovation이 아카데믹 리서치에서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제 톡이고요. 너무 꽉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발표를 어려워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해킹 쪽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이 아카데믹 필드로 활동 영역을 넓히실 때 교수님 톡이 많은 영감을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딱 한 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한국어, 영어 다 질문, 저 뒤에 계시는데요. 저 뒷분에게 마이크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 해킹 뭐 CTF 같은 것도 참여를 하고 지금은 연구실에서 그 퍼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킹을 하는 거랑 그 연구를 하는 거랑에서 좀 어려웠던 거는 해킹을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익스프레스 짜는 거는 거기까지 오케이고 그 연구에 있어서 컨셉을 잡는 거는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실제로 퍼즐을 짤때 이걸 임플란팅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극복하셨고 뭔가 어떻게 연습해서 진짜 그 프로덕트까지 그 유효한 연구가 이제 결과까지 나오는 거를 이끌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뭐 화살표로 찍 그려놔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여기가 매우 쉬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그렇진 않고요. 매우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고요. 퍼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퍼즐을 만들 때 사실 요새 뭐 퍼즐 연구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거의 이 정도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퍼즐을 만들어서 진짜 제너릭하고 컴플리케이티드한 많이 테스팅된 시스템에서 버그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킹을 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은 해킹을 하면서 내가 봤던 되게 고유한 패턴의 버그들 혹은 왜 얘들은 퍼저로 못 찾지? 하는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이 퍼저의 디자인을 기존과 다른 디자인으로 제가 발전을 시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투이션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그 아카데믹 리서치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제 사실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래서 기존 연구들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어떤 도구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뭐 그림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그림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만들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막 망치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도구들이 어떤 도구들을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모르겠네요. 왕도가 있나 싶기는 한데요. 그냥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학생들이랑 연구를 하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뭐 안 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그 방법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경험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초청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윤인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